이재명을 둘러싼 또 다른 뇌관인 김만배 신앙님의 허위 인터뷰로 대변되는 대선 개입 논란, 그리고 이어진 가짜 최재경 녹취까지, 이 모든 조작의 초점은 대장동 몸통을 이재명이 아닌 윤석열로 둔갑시키기 위해 벌인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중심엔 이재명이 꼭 대통령이 돼야 수많은 돈을 가져갈 수 있었던 김만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과 김만배와 이재명 간의 커넥션을 밝히는 일 또한 검찰의 주요 수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과 김만배 간의 커넥션이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잠시 후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검찰은 대장동업자 김만배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와중에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은 대장동과 관련이 없다고 언론에 얘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관련자들에게서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대장동 그분이 누구냐를 놓고 언론의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던 시기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뇌물 사건으로 몰아가려고 했던 그런 계획이 꼬이자 김만배는 당시 미국에 체류 중이었던 남욱 변호사에게 전화해 이재명은 이제 우리랑 한 배를 탔다, 이재명이 살아야 우리도 산다 라며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고 합니다. 제2의 남 변호사는 JTBC와 2차 인터뷰에서 이재명은 사업권을 오히려 뺏어갔다며 허위 인터뷰를 했었지요. 또한 김만배는 2021년 11월 구속된 뒤에도 이재명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과 수사재판 상황을 협의했다고 합니다. 이런 정황들만 봐도 이재명과 김만배가 특수관계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쉽게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인 것인데요. 이런 가운데에서 바로 나온 게 김만배 신앙님의 허위 인터뷰인 것이고, 최근 들어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는 이른바 최재경 가짜 녹취록인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의 기본 배경은 이재명이 대장동의 몸통으로 몰리게 되자 이걸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덮어 씌우기 위한 비열한 발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아주 죄질이 나쁘다, 명백한 대선 조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과 김만배의 특수관계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정황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과연 우연의 일치라고 할 것인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천화동인은 화천대유 관계사입니다. 이재명이 화천대유의 실소유주가 자신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화천대유 실소유주를 빨리 찾아 제게도 알려주시길 바란다, 저도 궁금하다라는 글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렸고, 김만배 씨가 곧장 남욱 변호사에게 실소유를 밝히라고 지시했다는 그런 게 핵심입니다. 지금 보시는 캡처 화면이 2021년 9월 17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보시다시피 곽상도 의원의 아들 문제를 거론하면서 화천대유 실소유가 민주당 세력이 아닌 국민의힘 세력이라는 것을 피력하는 취지의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재명이 2021년 9월 17일 앞서 소개해드린 이런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리자 김만배가 발벗고 나섭니다. 김만배는 곧장 남욱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네가 천화동인 4호 실소유란 사실을 밝히라고 지시했다는 것인데요. 김만배에게 이런 지시를 받은 남욱 변호사는 당시 김만배 씨가 이재명 대표의 화천대유 실소유주를 빨리 찾아 제게도 알려주시길 바란다, 저도 궁금하다는 내용의 페이스북 글을 보고 연락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가 나란 걸 밝힌 후 이재명 대표에게 가던 화살이 모두 나에게로 왔다, 총알바지로 이용당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남 변호사가 자신이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라고 밝힌 직후 이재명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 사건은 토건비리라면서 국민의힘 새누리당 게이트라고 역공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때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당시 이재명과 민주당은 남 변호사가 2008년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이력을 명분 삼아 국민의힘 게이트로 돌리려고 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이재명과 민주당은 급기야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당시 후보를 대장동 몸통으로 몰아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작 인터뷰 등의 무리수를 두었고 이게 지금에 와서야 서서히 그 윤곽이 드러나면서 실체가 밝혀지기 일보 직전에 와 있다 이런 것인데요. 이 얼마나 악랄한 짓입니까? 조작 아니면 정상적으로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지네들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과 김만배가 한 배를 탔다는 정황은 그야말로 수두룩합니다. 다만 김만배가 입을 닫고 있는 상황일 뿐인데요. 검찰도 최근 다시 이 둘의 유착 관계를 밝히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그리고 김만배와 관련해 대표적인 수사 대상은 대장동 428억 지분 약정 의혹과 허위 인터뷰 의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사건 모두 김만배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장동 428억 원 지분 약정 의혹은 대장동 수사의 약한 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검찰은 애초에 이재명이 대장동 업자들에게 혜택을 준 대신 428억 원을 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수사의 구도를 짰지만 김만배가 428억 지분 약정을 맺은 바가 없고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은 모두 내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수사 구도가 어그러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실제 검찰은 지난 3월 이재명을 대장동 배임 혐의로 기소하면서도 428억 지분 약정과 관련한 혐의를 넣지 못했습니다. 이재명이 배임을 저지른 동기를 금전적 대가로 확정하지 못한 건 검찰로서는 뼈아픈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검찰은 이후에도 유동규 등으로부터 2021년 2월 이재명 경선 자금으로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요구한 20억 원은 428억 원 중 일부라는 진술을 확보하는 등 물밑에서는 관련 수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대장동 의혹의 유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배임 동기를 설명할 428억 원 지분 약정 의혹을 반드시 규명해야 하는 절박한 측면이 검찰로서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김만배가 이재명을 위해 충성을 다했다고 볼 수 있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은 이재명은 기본이거니와 민주당 관계자들의 지난 대선 과정을 모두 다 들여다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허위 인터뷰 의혹은 동시에 428억 약정 의혹의 키맨인 김만배에 대한 어떤 압박카드 성격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분석인데요. 대장동 사건은 김만배의 진술만 받아내면 끝나는 단순한 구조이지만 아시다시피 김만배가 입을 열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검찰은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 인터뷰 수사는 김만배가 입을 열지 않으면 수사가 끝없이 이어질 수 있다는 어떤 경고 메시지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겠고 평생 깜빵에서 썩게 될 것이란 부담감으로 작용해 김만배의 입을 열게 하는 하나의 어떤 매개체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실제 수사 초기에는 입을 굳게 다물던 김만배가 최근 들어서는 여러 진술을 하고 있다는데 문제는 계속 진술 내용을 바꾸고 본인이 방금 전에 했던 말도 쉽게 부정하는 등 오락가락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화영의 진술 번복으로 난관에 부딪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처럼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김만배의 진술을 고정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게 실제 이루어질지 사람 마음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겠지요. 어쨌든 이재명과 관련한 사법 리스크가 생각보다 많이 길어지면서 매듭을 짓지 못하는 검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점점 수면 위로 표출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만큼 이재명이 법꾸라지 강적이라는 것인데요. 부디 검찰이 이런 부당한 정치적 요소에 흔들림 없이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